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요즘 상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 중이죠. 지난 주말에는 삼성과 LG,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의 대졸 공채 인적성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올해 대기업 인적성 검사는 역사 문제 비중이 높아졌고 추리 문제가 어려워진 게 특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삼성과 LG 등 주요 그룹사들의 대졸 공채 인적성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역사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 삼성은 8에서 10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현대차는 21세기의 르네상스는 어떤 분야가 될 것인가 등이 출제됐고 LG 역시 한국사 연계 추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력파와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ISA 등 최근 이슈들과 경제 상식들이 출제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응시생들은 수리와 추리 문제가 난도가 높았던 데다 시간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은 상반기 4,000명 채용에 5만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추정돼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LG는 9천여 명이 몰려 평균 4대 1, 현대차는 10만 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도 주요 그룹들의 인적성 검사가 이어질 예정. 금호아시아나는 오는 23일, SK는 24일, 아모레퍼시픽은 30일, 롯데는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초 사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문가들은 시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버릴 문제는 버리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학점이 높거나 스펙 쌓기와 같은 구직 준비 활동이 많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임정현 박사 수료생과 이영민 교수가 대학을 졸업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준비가 길수록 미취업 지속 기간 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취업 비율은 대학 졸업 후 급격히 줄어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해지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가능성도 그만큼 작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구진은 풀이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이 희망하는 월 최소 평균 임금은 21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은 정시 퇴근과 주 5일제 등 근무 시간을 취업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청년층의 월 평균 최소 희망 임금은 2014년 기준으로 212만 7천 원이었고 주 5일 근무제 일자리 선호 비율은 60.8%에 달했습니다. 남성은 공무원과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했고 여성은 근무 시간과 주 5일 근무제가 지켜지고 통근이 쉬워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했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취업난. 취업 준비생들은 통과해야 하는 관문도 참 많습니다. 그 마지막 절차가 바로 면접인데요.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남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채용의 최종 관문인 면접. 기업마다 면접관마다 색깔이 달라 운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취업 준비생들에겐 최대 난코스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합격자들의 공통점은 지원한 기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다는 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창업주나 CEO의 경영 철학은 물론 연 매출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 면접관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질문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 등을 솔직하면서도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 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 인생 경험담, 회사와 직무 관련 정보 등의 질문은 단골 메뉴. 여기에 CEO가 된다면, 리더와 보스의 차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등과 같이 순발력과 창의성을 시험하는 돌발 질문도 대비해두면 좋습니다. 직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향이 좀 세졌고요. 활동 경험이 진짜인지, 정말 몰입해서 한 활동 경험인지를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묻는 질문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또 채용 전문가들은 첫인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바른 자세,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 단정한 매무새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진홍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신한과 국민은행 등 9개 시중은행 행장들과 만나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진 원장은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와 노조의 집단 행동으로 구조조정이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회생 가능성 없는 부실 계열사만 무책임하게 벌이는 꼬리 자르기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한국 경제가 올해 2.5% 성장하고 2020년까지 연평균 2.9%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구조개혁 지연 가능성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진행으로 은행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은행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맞벌이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직 여성의 결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통계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여성이 너무 오랜 시간 일하면 남편은 우울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부 수업은 옛말이 되고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가정생활에서 일하는 아내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윤진아 연세대의대, 강모열 서울대의대 교수팀이 부부 16,0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근무 시간에 따른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근무 시간이 긴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일수록 더 우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직일 때보다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 2배 가까이 더 우울했습니다. 아내가 무직일 때 우울한 남편은 7.1%에 불과했지만 아내의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13%까지 높아진 것. 반면 아내는 남편이 주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 가장 덜 우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울한 아내는 14%에 그쳤지만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는 17.5%, 남편이 무직일 때는 20.4%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득, 나이 등의 변수를 보정한 통계 분석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직장을 가져야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여성.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근무 시간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맞벌이 부부의 행복한 가정생활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에서 50대 장애인 115만 6천여 명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57%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집단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75%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장애인의 실업률은 22%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정책과 직업 재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2014년 기준 9.6%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998년 2.9%였지만 이후 2000년 3%, 2004년 6%, 2006년 7.7% 등으로 점차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 미달자로 나타나 빈곤층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문신투성인 10대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청소년은 제도를 악용해 금품까지 요구했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A군이 진모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찾아온 건 지난해 여름.
전에도 진 씨 가게를 찾은 적이 있던 성인 2명과 함께였습니다. A군 역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까지 하고 있어 진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술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A군은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만 18세 청소년이었던 겁니다. 진 씨 부부는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자진 신고했고 결국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용모만으로 A군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개업 이후 모범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진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정부와 호텔업계가 손잡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자리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호텔업계 기업들과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를 없애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업계와 처음으로 맺는 자율협약입니다. 호텔업계는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근로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 원으로 지난 한 달 동안 4조 9천억 원이 늘었으며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08년 이후 3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9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2천억 원 더 많았으며 특히 3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6조 9천억 원으로 한 달간 4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지출에 대한 의욕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걱정되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매달 나가는 이자들이 또 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도 안 갖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빌려 쓰고 보자 이런 어떤 심리로다가 했다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은행도 문제가 될 거고 개인도 문제가 될 거고. 저도 이제 대출금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소득은 그래 많지는 않은데 가계적으로도 뭔가 좀 보조할 수 있는 복지 같은 게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 결혼에 앞서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이 가장 심각한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가장 화제가 되는 순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서울의 명동거리 아니면 경복궁 이런 곳 가보면 북적이는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서 여기가 서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 해외 관광객,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인데요.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을 뜻하는 말, 바로 유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핫키워드는 유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유커가 대거 몰려오고 있다, 유커를 유치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요. 유커라는 표현 정말 요즘에는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유커라는 표현은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여행객을 뜻하는 중국어 단어인 유객의 발음을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쓴 겁니다. 워낙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그 영향력도 상당해지다 보니까 이들을 의미하는 특정한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관광시장에 유커가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그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600만에 육박하는 인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데요. 또 중국인 관광객들은 씀씀이도 매우 큰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5조 6,04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해준 세 가지가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를 꼽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상당한지 짐작할 수가 있죠. 네, 정말 영향력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조 6천억 원이라는 사실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 저는 가늠조차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또 게을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고 또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8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요. 항공 노선 신설과 부가가치세 등 이 특례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함께 또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메르스 사태 여파로 인해서 2.3%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단체 관광과 개별 관광이 모두 늘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유커는 3달 연속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분기 160만 3천여 명,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메르스 후폭풍이 극심했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인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규모 치맥 파티를 벌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죠. 인천에서 6천 명의 유커가 단체로 치맥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룻밤에 1,500마리의 치킨, 4,500개의 캔맥주가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또 5월에는 8천 명이 단체로 서울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직원들이 포상휴가차 서울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상되는 관객 수익만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한 기업의 포상휴가 직원 숫자가 8천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유통업계가 가장 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유통업계도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마트 등 유커 관련 매출이 50% 내외로 훌쩍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면세점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53%, 롯데백화점도 48%나 늘었습니다. 또 대형마트는 유커 특수를 더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유커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들리는 서울역 롯데마트와 용산점에 있는 이마트가 1분기 중국 관광객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8%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치였던 80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을 수 없는데요. 과연 이들이 만족할 만한 관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해 성과도 참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관광 서비스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을 점검했는데 그 결과 3곳 중 1곳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식 만족도도 참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무조건 관광객 유치에만 급급한 저렴한 여행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는 쇼핑 시간이 지나치게 너무 많다던가 하는 여행 일정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실수
사실상은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장의 수익에 급급하면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을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의 규모에 비해서 이 질적인 발전이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방한 횟수를 볼 때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20% 정도 됩니다. 다른 외래객 전체를 봤을 때는 약 35% 정도 되니까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이나 수준 이하의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자면서 업계들의 자정 노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업체 등이 협력해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지 않아야 하나 싶습니다. 네, 눈으로 보이는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또 양질의 관광이 가능한 나라로 이미지를 좋게 갖출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류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 정말 많거든요. 한류 스타나 한류 드라마 등의 영향이 참 큰데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력적인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등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요즘 저희 회사 앞에 경복궁에 가보면요. 한복을 빌려 입고서 경복궁 나들이를 하는 중국인 관광객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모습이 참 예쁘고 좋아 보였는데요. 한 번 방문했을 때 또 가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관광 서비스와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갖출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6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